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또 주말에 들어가는데요. 오전 8시입니다. 어제 꼴통 윤석열, 꼴통 윤석열이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썸네일에 윤통하고 간혹가다 달죠. 꼴통 윤석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약 120 몇 분을 했죠. 43분을 지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설레발 치고 또 80분 정도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미명을 붙이면서 개악질, 폐악질을 했죠. 솔직히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문재인은 쩝쩝댔죠. 문재인은 쩝쩝대면서 곤란한 진부 나오면 해가지고 푸라는 별명이 붙었죠. 윤석열이 인간 자체는 그냥 설렁을 치면서 어떨 적엔 실실 웃다가 어떨 적엔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이야 전의를 불태우다가 기가 찹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TV가 매달 월말 월초에 후원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내주시는 서너 명만 제외하고는 보내주지 않는 걸 알고 있으나 그분들이라도 보내달라 부탁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고고TV에 후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한 2, 3일 또 방송할 텐데 얼마나 고고TV가 삼겹살 값이라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그 문재인 또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은 그 엉터리 통계를 갖고 나와서 자화자찬을 하죠. 절망감이 들었죠. 문재인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윤석열도 어제, 그건 2시간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20분은 보지도 않았는데요. 보다가 저는 침 질질 흘리면서 제가 한숨 쉬면서 봤습니다. 얘도 자화자찬만 해. 뭐 경제가 뭐 지가 잘했고 수출도 지가 잘했고 또 일본과의 간격도 수출해서 30 몇 억불로 줄였고 또 내년 경제 성장률도 높고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고 확 그냥 그거는 윤석열이 없어도 그냥 굴러가는 대한민국 경제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지금 붕괴되겠다는 거고, 소비, 내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가는 겁니다. 그냥 절망적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계획엔 저항이 따른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돌파하겠다. 그게 뭐예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지가 생각하는 계획을 갖다가 이루겠다는 건데 계획이 없어요. 어제 연금, 노동, 교육 계획에다가 의료 계약을 들고 나왔죠. 또 저출산부 특위, 수석 이런 거 갖고 나왔죠. 말을 하려면 길어지는데 연금 개혁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혁? 걔가 말하는 건 킬러 문항을 제해가지고 사교육 잡았다는 건데 킬러 문학 한 개 없으면서 중킬러 문학이 10개 늘어가지고 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계약치를 해가지고 사교육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더 강하게, 더 광범위하게 사교육이 퍼졌습니다. 그게 교육개혁이래요.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조들이 지금 데모 안 하지 않느냐? 자기 덕분이다 그러는데 노조는 기다리고 있죠. 노조가 지금 데모를 하면은 연봉이 보통 대기업 노동자들 또 은행권 대기업은 1억이 넘고 블루칼라를 말하는 겁니다. 은행권은 1억 5천이 넘고 공공기관 1억이 다 넘고 그놈들 더 이상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하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지들도 쪽팔려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노동계획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 이중구조 2천만원, 2,500만원 받는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지금 탕핑족이 70만 명 아니겠습니까? 2030이 그들이 취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덩신이. 그 저출산 그거 말이죠. 그건 되지도 않아요. 교육개혁은, 아니, 의료개혁, 폐악질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찍으니까 그거는 말 않고,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환자들과 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치료 못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 정원 때문에. 국민의 시체를 받고, 환자의 시체를 밟고, 어디 정원 2천을 갖다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거지 같은 새끼죠. 그 다음에, 그 연금개혁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연금개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받는데, 기가 찹니다. 첫 번째, 최상병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도 청문회를 받지 않느냐? 청문회를 받더니 외압의 실체, 지를 말하는 거죠. 저하고 김건희를. 나하고 김건희 대통령 여왕께서 외압을 안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느냐? 이러죠. 나도 청문회 봤다, 이 새끼야. 청문회 보니까 너무나 외압의 실체가 많고 너희가 감추더라.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어느 여기자가 용감하게 물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대답해. 아니, 왜, 조사를 갖다가 경호처 안가에서 했느냐 그러더니, 나도 과거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그거랑 같냐? 전직 영부인하고 현직 영부인하고 같냐고, 이 새끼야. 전직 영부인은 날개 꺾인 아줌마요. 현직 영부인은 너를 대신하고 국정을 통치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비교를 들죠? 그리고 제2부속실에 대해서 중원부원 하는 거 보면 기가 찼습니다. 제2부속실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왜 장소가 마땅치 않아? 3층은 네가 쓰고 5층은 김건희가 쓴다는 말이 너무나 지금 국민들이 그냥 설랑설레 믿고 있는데, 이 새끼야. 그냥 5층에다 제2부속실, 제2부속실 줘. 사실상 대통령인데. 이게 제2부속실 장소가 준비되지 않다. 할 데가 없다. 용컨대가 좁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활개치고 다니냐? 그래서 제2부속실은 장소가 준비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아직도 그것도 안 했어? 무슨 이런 게 있죠? 어제, 다음 영상을 뭐 주말에 띄길지 모르지만, 어제 윤석열이가 국정브리핑을 한다고 2시간 이상, 국민들 앞에서 말이죠. 연병질을 할 때, 김건희는 어디 쪽방촌에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또 사진을 같이 뿌립니다. 윤석열이 가는 곳에 김건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 입장에서. 그래야 힘을 준다는 거죠. 무력으로, 염력으로 힘을 준다는 거죠. 그 기가 찼습니다. 몰래 갔다, 비공개로 갔다 하는데 왜 윤석열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병질을 할 때 김건희가 또 나와서 연병질을 합니까? 그 쪽방촌 봉사하면서 필요한 거 다 말해라. 내가 제도, 물건, 물품 다 주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말해야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건희 네가 뭔데? 국가 예산을 써. 그냥 숨죽이고 살아. 그리고 유라이트 문제가 나오죠. 김영석 임명 문제로. 자기는 김영석을 몰랐다. 그냥 인사위원회 추천위에서 올리길래 그냥 임명했을 뿐이다. 그럼 이 새끼야. 국민의 7, 80%가 김영석을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일제 36년은 일본 국민이었다고 지랄 발광한 그놈을 임명 안 했어야지. 알고 했죠. 나는 유라이트 몰라. 그러면서 헛웃음을 쬐요? 아주 나쁜 놈이죠. 얘가 지금 정치를 쓰레기 우파 앵벌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 우파 유튜브 앵벌이들이 정광훈, 김문수 또 다른 애들 많죠. 이봉규, 뭐 강용석, 뭐 고성국 이런 애들, 배성희 이런 애들 많죠. 진성호, 신혜한수 걔네가 한 몸이에요. 거기서 초지일관 갖고 나오는 것이 유라이트
잡설이에요, 잡설. 그걸 봐서 이 정치적인 이념과 국가적인 정체성이 없는 놈이, 그걸 보고 그는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뉴라이터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자가 묻죠. 도대체 대통령 너란 놈이 반국가 세력에 항전하라. 반국가 세력이 뭐냐고 물었더니, 반국가 세력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세력이다. 아니, 국가 정체성이란 게 도대체 뭐죠? 나는 윤석열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놈이라고 보는데요.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대통령에 반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협조할 때도 있고 또 대한민국 역사 또 관통하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비판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어느 쪽으로 갈라질 때도 있죠. 근데 이 새끼가 반국가 정체성 반국가 세력이라서는 국가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가 지 미국 국가라는 루이 14세고 나한테 반하는 건 국가 정체성에 반한다는 소리예요. 기가 차다 진짜 말을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또 한독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한독수 체제로 내각을 유지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한독수가 사표 냈어요. 40 총선의 대패, 참패, 참사로 전 내각이 사표를 냈어요. 그럼 가라라는 거예요. 국민의 명령이에요. 40점. 근데 한덕수도 계속 갖고 가겠다. 김문수라는 애를 노동부 장관 시키겠다. 이진숙이라는 애를 방통위원장 시키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얘 밑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탈출 안 하면은 다 죽어요. 오히려 탈출하려지 않고 거지 갖고 관심 갖고 국가 정체성이 없는 놈들이 윤석열 밑에 가서 내각에 들어가고 있죠. 얘가 창피한 걸 몰라요. 지 밑에 사람이 없다. 모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상한 놈만 막 임명하잖아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훈식을 안보실장으로 이 거지 같은 게. 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의료개혁이라고 미명하에서 의사들을 압살하고 국민을 죽이고 있죠.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 그거 보시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을 윤석열 안을 낸 거예요. 국민 안이 아니라 윤석열 안을 낸 거예요. 개인의 안을 낸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아요. 윤석열 안의 초점이 뭡니까? 청년층에는 작게 내게 하고 중장년층에서는 뭐 60대도 노년이라 합시다. 중장 노년층에는 많이 내게 해서 청년층을 보호하고 청년층의 불안감을 없앤다는 거죠.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2055년부터 고갈된대잖아요. 20년 후 아닙니까? 그때 지금 현재의 노인들이 솔직히 난 더 많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왜? 지구적인 기후재앙, 환경재앙이 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또 일본, 미국은 뭐 우리나라, 미국 이런 데가 지금 연금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지금 연금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고 노인들을 버리고 고리장을 시키고 프랑스 같은 데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겠습니까? 20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연금 체계나 또는 전 세계적인 정치 상태나 이런 것이 5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하려면은 똑같은 균등적인 분배 그게 국민연금 노후 보장 그게 국민연금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타고 이런 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얘가 2030 40이 아니고 2030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하겠다. 또 40, 50, 60은 많이 내고 적게 받게 하겠다는 게 요체죠.
이거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또는 세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실실거리면서 대단하다고 던지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저는. 응? 국회에서 협조해달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모든 걸 국회에다 협조해달래. 지가 다 계획을 했다 그러면서 이 등신 새끼가. 계획했는데 왜 국회에 협조가 필요하냐? 국회로 던져버리죠.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데 이 연금 계획을 어제 윤석열이가 말한 거 보면은 불안하지 않게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걸 법제화시키겠다 그러죠. 그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50년 후에 30년 후에 대한민국 재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연금 계획을 하려면은 얘가 지금 모수 계획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모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것만 갖고 나왔죠. 그것만 손대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육연금은 그냥 놔두겠다면서요. 돈 빨아먹는 건 그게예요. 그거 계약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학, 교육, 군인연금, 그게 지금 부채가 1,000조 정도 될걸요? 그 세 개만 합해가지고. 그건 계속 그렇게 주고, 국민, 기초, 퇴직연금 하는, 퇴직연금을 네가 왜 거드려? 기초연금은 국가가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모든 연금에, 중심에 있었는데, 그거만 건드리겠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젊은이는 적게 내게 하고, 나이 든 사람은 많이 내게 하겠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연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연금 지급을 국가적으로 명시하겠다. 그거 해봐야 되질 않는다니까. 이 새끼가 지금 유토피아 같은 게 지 개인 안으로 나온 거야.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연금을 타는 60, 70, 80 세대는 그냥 타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20, 30, 40, 50은 연금 없어도 안 해도, 후일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너도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하나 갖고 나오는 게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다 그러죠. 도입하겠다 그러죠. 이거는 학계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은 겁니다. 선진국도 지금, 저기 북구 유럽, 굉장히 연금에 말이죠.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스웨덴 같은데. 근데 스웨덴 같은 데는,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내. 그래도 불만 없어. 왜?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 인구가 거기는 급격한 변동도 없고, 그냥 낸 만큼 타. 소득 대체율로. 걔네들은 스웨덴 같은 데는 국민소득이 9만 불이야. 9만 불. 10만 불 넘었을걸요? 그 스웨덴, 일본 같은 데도 자동안전장치를 갖다가 언제 했는지 몰라 했죠. 또 독일도 했어요. 독일 같은 거의 좌파 진보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도 연금 자동 안전장치를 했는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노인들을 버리고 있죠. 국가가 재정이 없으니까 부채만 쌓이고 노인들을 고리장시키고 또 병원을 못 가도록 그냥 편의점 같이 약국을 세운다고요. 약국을 편의점 같이 대형 약국을 세워서 돈이 없으니까 약 타서 먹다 죽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스웨덴, 일본, 독일 이런 데는 벌써 20, 30년 전에 복지체계가 완성이 됐었죠. 3, 40년 전에. 그런데도 지금 당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지체계가 없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또는 정치꾼들의 표박 때문에 그냥 중복적으로 엄청난 돈이 10대, 20대, 30대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거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동안전장치란 것이, 이게 고증이 되어 있지 않고 경제성장률, 인구변화율, 재정지표, 경제지표 등에 따라 가지고 연금을 더 냈다, 덜 냈다,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안전장치를
넣어놓으면은 이 연금이 고정적으로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야 연금 더 내, 어떨 적엔 조금만 내, 어떨 적엔 소득 대체율을 깎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학계에서도 대단한 문제가 있고 연금 복지 전문가 또 인구 전문가들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이 새끼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좋네, 야 이거 해 하고 또 자동 안정 장치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식한 새끼가 있죠? 평가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